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소갈이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웠던 사람이 스트레스만 주고 차라리 연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끊어야 할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 관계는 계속 이어가는 게 내게 득일까 해로울까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든 친구나 친척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과연 관계를 끊는 것이 옳은지 망설여지죠. 중장년층이 되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복잡합니다. 오랜 세월 맺어온 관계들 속에서 받는 서운함, 배신감, 혹은 책임감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는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가족이라 참아왔지만 이제 지쳤다 등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법륜 스님의 어투로 직설적으로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리고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할까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40 넘어 50줄에 들어선 김모 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젊을 때는 의리로 만나던 친구들이 이제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술자리 끝에 본인 자랑만 잔뜩 하고 가는 바람에 김 씨는 집에 돌아올 때면 녹초가 됩니다. 도와달라고 연락할 때만 찾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 걸까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매번 부정적인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형제나 사촌 중에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던지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끊어낼 수도 없고 속으로만 참으며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설치고 속이 쓰릴 만큼이라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시키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속 편하게 지낼지 몰라도 정작 내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엄두조차 못 냅니다. 내가 너무 의리가 없나?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참아야지 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겉으로는 웃으며 관계를 이어가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쌓여만 갑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소중한 관계마저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러한 유해한 관계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이로움 없이 고통만 준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오래된 정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부터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착과 기대가 불러오는 괴로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집착과 기대라는 두 가지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바라는 바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다면 그 근저에는 친구라면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섭섭함을 느낀다면 가족인데 당연히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는 집착이 자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기대와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이 1년에 전화 한 통 없다고 섭섭해합니다. 내가 키워줬는데 어쩜 이렇게 효심이 없냐며 서운해하죠. 그런데 그 기대를 내려놓고 보면 어떨까요? 아들은 그저 자기 삶에 충실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연락 없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는 큰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만약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연락이 오면 오는 대로 반갑고 없으면 말뿐이어서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례로 직장에서 동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가 나중에 정작 내가 곤란할 때 모른 척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애초에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면 섭섭함도 덜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예전엔 친했던 사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고 집착하면 매 순간 서운해지죠. 상대가 변했으면 저 사람은 이제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왜 예전 같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집착할수록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건 결국 내 마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니 실망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집착하니 괴로움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도 사람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 성격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면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관점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하고 내 잣대에 맞추려 하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려면 먼저 내 마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기대치를 낮추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가 나를 몰라준다 서운해하기 전에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굳이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지 않아도 자연스레 거리를 둘 수 있고 최소한 이전처럼 속이 상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관계의 거리 두기의 필요성. 모든 불편한 관계를 당장 칼로 자르듯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만으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낼 때는 그렇게 불편하던 사람도 한 발짝 떨어져 지내면 별 문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적정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작은 일도 크게 부딪히지만 거리가 있으면 웬만한 일은 흘려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고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로 거리를 두면 그 친구의 부정적인 기운에 내가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필요하면 만나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내가 주도적으로 정하고 길어지기 전에 자리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만남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 친척 중에 만나기만 하면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면 명절 등 불가피한 상황에만 보고 평소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큰 싸움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과는 다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두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덜 휘둘리게 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매번 시시콜콜 간섭하는 동료가 있다면 업무 외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눈치를 채고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면 관계가 오히려 안정됩니다. 법륜 스님은 인위적으로 관계를 끊으려 애쓸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라면 이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자연히 멀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와 지내는 것이 이득이면 가지 말라고 해도 곁에 있을 것이고 나와 있어봐야 손해라고 느끼면 붙잡아도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지나치게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조언입니다. 굳이 틀어지고 싸우지 않아도 내가 마음의 문을 반쯤 닫고 있으면 불필요한 관계는 저절로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거리 두기의 핵심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만 서로 도울 수도 있으니 무작정 등을 치는 것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를 테니 스스로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의 기준과 책임, 인간관계를 정리할지 말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끊어야 할 관계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행이 지속적인 관계인지 살펴보세요. 누구나 가끔 갈등은 겪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상하고 돌아온 뒤에 며칠씩 우울하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늘 비판과 부정적인 말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 관계로 인해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관이나 건강, 소중한 시간이 심하게 훼손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서 내가 나다움을 잃고 있다면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또한 상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내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한다면 이 역시 심각한 신호입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이나 이용만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관계란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베풀고 챙기는데도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요구만 하거나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를 이용하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관계는 남아있을수록 나에게 손해만 가중됩니다. 넷째,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존중인데 상대가 나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함께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마음뿐이라면 이미 관계가 깨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물론 위의 기준들은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 참고 사항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합니다. 매번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다투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미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섣불리 끊을 일은 아닙니다. 이렇듯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냉정하게 느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감정적인 폭발로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한순간 홧김에 다신 안 봐 하고 연을 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야 후환이 없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이라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편이 서로에게 상처가 덜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당분간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거나 우리 사이에 조금 거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죠. 굳이 상대의 잘못을 나열하며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난보다는 내가 힘들어서 거리를 두려 한다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극도로 유해한 경우에는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는 미련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는 설명이나 예의보다 나의 생존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이나 법적인 보호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소중했던 인연을 정리하는 데에는 내 몫의 책임도 따릅니다. 상대만 나빴다고 모든 잘못을 떠넘기기보다 그 관계에서 나의 태도나 실수는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무 참고만 있다가 갑자기 폭발한 건 아닌지, 혹은 상대에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오해가 쌓였던 건 아닌지 말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부분을 성찰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결정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했다면 뒷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련이나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정리법.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밀려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릴지가 숙제입니다.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일수록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 후회, 허전함, 때로는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감정들을 건강하게 정리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부터 짚어봅시다. 내가 너무했나? 의리를 저버린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일입니다.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한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듯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았다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 참다가 폭발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것보다 미리 정중하게 거리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찾아오는 후회와 미련에 대처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난날의 좋은 기억만을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즐거웠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나?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결정 당시를 돌이켜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좋았던 추억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들, 상처받고 괴로워했던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 좋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었기에 떠나온 것이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남아있는 미련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느라 현재의 평화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면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힘들었던 근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면 결과도 마찬가지니까요. 허전함과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면 당장은 생활이 썰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익숙함의 공백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채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맞추느라 못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모임에 나가본다든지 스스로를 돌보는 활동에 집중해 보세요. 외로움을 다른 건강한 관계나 의미 있는 일로 서서히 메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세요. 나를 아껴주는 이들이 분명 곁에 있을 텐데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마음 쓰느라 정작 가까운 행복을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도록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다뤄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게 된 데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가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결국 상처 있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속에 없는데 내가 혼자 분노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격이죠. 그러니 이 감정은 서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쉽진 않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겠지. 다만 나는 거리를 둘 뿐이다 하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를 용서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혹은 차마 용서가 바로 안 되더라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곱씹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화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현재의 평온에 집중하세요. 이러한 감정 정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든 결정을 내렸고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쓰듯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내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쭉 써 내려가 보세요. 다 쓴 뒤에는 그 편지를 보내지 말고 그냥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마치 직접 털어놓은 듯 속이 후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날카로운 감정들도 옅어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평화를 누리는 데 집중하세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한때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관계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수용.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이익과 손해의 측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속으로 저울질을 합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 나한테 뭐가 좋을까? 뭐가 힘들까? 하고요.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든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상황을 게르게 비유하셨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귀찮은 닭갈비 기름 같은 관계가 많다는 거죠. 100% 득만 있는 관계도 없고 100% 실만 있는 관계도 없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핵심은 양쪽을 다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했다면 그에 따라오는 불편함도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관계를 끊기로 했다면 그 관계에서 어떤 이익이나 좋은 부분도 포기하겠다고 각오해야 합니다. 이익만 취하고 손해는 피하는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를 숫자로도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손해가 60, 이익이 40 정도라 느낀다면 60의 손해 때문에 관계를 끊으려 하면 40의 이익도 함께 잃어야 하고 40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60의 손해도 같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에게 더 중요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문자는 흔히 손해보기는 싫고 이익 놓치기는 아쉽다며 갈등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 없다는 직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함께 있으면 피곤하지만 정보도 많이 주고 도움을 주는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런 정보나 도움은 덜 얻겠지만 대신 마음이 편해지겠지요. 둘 중 무엇이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지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도움보다 마음의 평온이 소중하다 여기면 거리를 두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보나 도움이 내 생활에 꼭 필